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번이고요. 그림과 도형 문제길래 한번 해봤어요. 지름이 AB라고 했는데 AB의 길이가 10, PH의 길이가 4, AH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랑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두 근의 합과 곱을 알아야 되는 상황이죠.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가 10이겠죠. 그리고 이게 문제였을 것 같은데 알파 곱하기 베타가 16이어야 돼. 소자 공식 pH의 제곱은 AH 곱하기 BH.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으면 요렇게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하면 요 삼각형 전체 큰 삼각형이 다 합동이니까요. 닮음이니까요. 닮은 관계식 세워 보시면 아실 수가 있다.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일 거니까 100에서 32 빼시면 68인 거죠. 알파 베타의 제곱은 256인 거죠.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은 두 근의 합이 68이고 곱이 256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68x 더하기 256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a가 마이너스 68, b가 256이다. 네, 그러면 66번의 정답은 188. 67번이고요. 두근이 2와 알파, 두근이 마이너스 2와 베타고요.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즉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만 알면 PQ 구할 수 있네. 알파 더하기 2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고요. 알파 곱하기 2가 마이너스 B겠네. 베타 빼기 2가 B 빼기 9고요. 베타 곱하기 마이너스 2가 A 더하기 4인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이렇게 적어놓고 분석을 해보시면 미지수가 A, B, 알파, 베타 4개인데 서로 다른 식 4개니까 여러분들이 열림만 하시면 풀 수 있는 상황이었겠네요. 저는 알파, 베타가 궁금하니까 A, A 공통이면 얘네 둘을 엮어서 좀 풀어볼래. 즉 A는요 빼기 알파 빼기 5라고 해도 되지.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A는 빼기 2베타 빼기 4라고 해도 되겠네. 또 얘네 둘도 나는 B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 B는 빼기 2알파이기도 하고요. 베타 더하기 7이기도 하네. 얘네 둘이 같다. 풀어보시면 빼기 알파 빼기 5는 빼기 2베타 빼기 4니까 알파 빼기 2베타가 빼기 1이다. 또 얘네 둘이 같은 거니까 2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7이다. 연립해보시면 2알파 빼기 4베타가 마이너스 2, 2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7. 위에서 밑에 빼시면 5베타는 마이너스 5,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는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그러면 두근 알파 베타를 찾았으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 두근의 곱은 3일 거니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일 것이고 PQ를 구했으니까요. P 곱하기 Q 정답은 12가 됩니다. 67번이었고요. 잘못 보고 푼 거 이건 중학교 때도 하셨죠. 71번 보시면요. 근의 공식을 얘로 잘못 적용했대요. 두근 마이너스 6이랑 2가 여기에서 나온 거지. 그러면 두근의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더하기 ac랑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더하기 ac를 한 게 얘 더하기 얘니까 마이너스 4야. 둘 더하시면 a분의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4라는 거니까 b는 2a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둘을 곱해도 보자는 거야. 더해도 받고 곱해도 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a 제곱분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될 거야. 합차잖아요. 얘 곱하기 얘 하실 때. 즉 a 제곱분의 마이너스 ac, 즉 마이너스 a분의 c가 두근의 곱인데 그게 마이너스 10이겠죠. 이 둘 곱해보시면. 그러면 c는 12배의 a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원래 2차 방정식은 a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2a는 0이라는 거 푸는 건데 근해 공식을 잘못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풀렸다. 원래대로는 뭐 풀어보시면 a가 0일 수는 없잖아요.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a를 약분했을 때 다음과 같을 거고, 그러면은 x값 구할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허근이 나오나요?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원래대로 풀었더니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언제나 두근의 합과 곱을 좀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유형 17번은 좀 이 식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데 fx는 0이래. 예를 들어서 제가 fx를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었다고 해볼게. 그럼 fx가 0이 된다는 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즉 얘네 둘이 0이 된다는 거고, 이때 이 두 근을 1과 3이라고 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내가 만약에 f2x의 근이 궁금해. 그러면은 2x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x 더하기 3은 0인 건데, 그때는 구해보시면 뭐 2x 제곱 4x 제곱 빼기 8x 더하기 3일 거니까 2, 2, 3, 1 빼기 2분의 3, 2분의 1이랑 2분의 3이 나온다는 걸 구하실 수가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구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서 규칙성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규칙성. 규칙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봐봐. fx는 0이다의 두 근이 1과 3이었어. 근데 f2x는 0이다의 두 근이 2분의 1과 2분의 3이었어.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에서든 여기에서든 f에다가 1 넣으면 0이 나온다는 뜻이고 f에다가 3 넣으면 0이 나온다는 뜻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아? 1이 근이니까 대입을 해보면 f1이 0인 거고요. 3도 대입해보면 f3이 0인 거지. 2분의 1을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2분의 3을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뭐 여기에서의 두 근을 제가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두 근을 내가 A와 B라고 구분을 좀 해볼게. 그러면은 A를 여기에 넣었을 때 이 A가 결국에는 알파와 대응이 돼야 돼. 이 B를 넣었을 때 결국에는 베타와 대응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최종 정리. fx가 두 근을 fx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고 f 뭐 ax 더하기 b는 0이다의 두 근을 내가 이번에는 p와 q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하자는 거야. p를 결국에 여기에다가 넣어봐. 그러면 ap 더하기 q f는 0이라는 거고, q도 넣어봐. 여기 b죠. aq 더하기 b도 0이어야 된다는 거야. 즉 얘가 a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처럼 우리가 대응을 좀 시켜주자는 거지. 그러면은 뭐 실전에서는 그래서 ax 해설에서는 ap 더하기 b가 알파니까 p는 뭐 알파 빼기 b분의 a다 라고 꼭 바꾸라고 하는데, 뭐 바꾸지 않아도 관계가 보이면 풀 수도 있어. 풀어도 돼요.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릴 거고요. 실전으로 저희가 이 문제를 다 한번 풀어볼게요. 이걸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fx는 0이다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두 근의 합을 줬어. 그리고 이때의 두 근을 내가 모르겠으면 그냥 a, b라고 잡자는 거야. a, b. 그러면 3 빼기 2a랑 3 빼기 2b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것처럼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러면 뭐 내가 궁금한 건 a 더하기 b니까 둘을 더해보자는 거. 6 빼기 2배의 a 더하기 b는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4니까요. a 더하기 b가 맞죠? 5면 되는 거 맞죠? 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어쨌든 보셔야 되는 건 내가 이거 바뀌었다? 합성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아직 합성 함수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합성했다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뭐 식이 바뀌었다. 바뀌었을 때 이 두 근을 a와 b라고 놓고
A를 대입해도 성립하고 B를 대입해도 성립하자는 거를 관계식으로 한번 풀어볼 줄 아셔야 된다. 한 근이 빼기 1이라면 여기 대입했을 때 0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F 빼기 1이 0인 걸 확실히 알아. 그리고 문제는 2를 반드시 근으로 가지는 식을 골라래. 그럼 2 대입했을 때 이게 나오도록 하는 거 찾으면 되겠네. 2 대입해봐. F 빼기 1은 0이니까 얘는 괜찮네. 2 대입하면 F0가 0인지는 알 수가 없죠. 2 대입하시면 F 빼기 1은 0이니까 얘는 되네. 2 대입하시면 F5가 0인지는 알 수가 없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네,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인 걸 알려줬어. 그냥 실전에서 또 한번 해보자. 요거의 두 근을 내가 A와 B라고 해볼게. 즉 F2A 더하기 5가 0일 거고요. F2B 더하기 5가 0일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두 근의 곱이 궁금해. A 곱하기 B가 궁금해. 근데 우리가 관계식을 살펴보면 2A 더하기 5가 결국에는 알파고 2B 더하기 5가 결국에는 베타일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식을 좀 변형을 해보면 2A는 알파 빼기 5일 거고 A 대신에 2분의 알파 빼기 5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B 대신에 마찬가지로 2분의 베타 빼기 5를 써도 된다는 거죠. 둘을 곱한 거 궁금하니까 4분의 알파 빼기 5 베타 빼기 5가 결국엔 A 곱하기 B가 되겠죠. 4분의 알파 베타 빼기 5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5가 A 곱하기 B가 될 것이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빼기 3이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라고 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될 거고 3이 남겠네요. 정답은 3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요 식을 적어낼 수 있냐 없냐가 이런 유형의 문제풀이에 되게 결정적이었다. 75번이고요. 요 두 근을 알파 베타래. 그러면은 나는 F4 알파 빼기 3이 0이라는 거 알아. F4 베타 빼기 3도 0이라는 거 알아. 그리고 6x의 두 근을 내가 A, B라고 해볼게. A, B라고 해볼게. 그러면 6A F에다가 6A 넣으면 0돼. F에다가 6B 넣으면 0돼. 그럼 얘랑 대응 되고 얘랑 대응 되는 거 맞죠? 그러면 6A가 4알파 빼기 3이었다. 6B가 4베타 빼기 3이었다 라고 놓고 A 곱하기 B가 궁금한 거니까 얘네 둘 곱할게. 그럼 36AB는요 4알파 빼기 3, 4베타 빼기 3인 거니까 A 곱하기 B는 이거 구해주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풀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합성한다는 행위, 섞여 있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줄 아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결국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16 알파 베타 빼기 1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9 이거 정리하라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 더하기 9를 36으로 나눠라. 마이너스 23인가요? 13이네요. 네, 정답은 마이너스 36분의 13이다. 네, 정리를 해보면 그냥 얘 두 근을 A와 B라고 놓고 A 넣었을 때 B 넣었을 때 성립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짝을 잘 맞춰주셔서 식 정리하시면 된다. 79번이고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x-알파, x-베타를 곱한 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는 뜻이네. f알파, f베타가 2라면 2차 식이고요. a배의 x-알파, x-베타 더하기 2가 fx라고 해도 되는 거 맞죠? 근데 fx의 최고창의 개수가 1이래.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럼 x제곱, 그러니까 얘가 얼마인지 알잖아. 그럼 x제곱 빼기 x 더하기 5가 되겠네. fx가 f-1 구하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5 정답은 4번이 됩니다. 80번이고요. fx가 다음과 같은데 요거를 fx에다가 알파 넣어도 빼기 1 베타 넣어도 빼기 1이라면 x-알파, x-베타 빼기 1이라고 쓸 거야. 최고창의 개수는 여기서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식을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빼기, 그러니까 뭐 그게 x제곱 더하기 2x 빼기 6인 거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전개한 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5가 되겠죠. 즉 알파 더하기 베타가 빼기 2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빼기 5다. 얘는 계산한 거 구하라고 하는데 통분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통분을 한다면 베타 곱하기 베타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곱하기 알파 더하기 1 정리해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그러면 이제 다 구했으니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빼기 2고 알파 베타가 빼기 5 빼기 5 빼기 2 더하기 1 분의 빼기 2의 제곱 4 더하기 10 더 빼기 2. 그러면은 마이너스 6분의 12 약분하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2. 81번이고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빼기 4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빼기 7이겠다. 근데 지금 fx라는 방정 2차식은 최고차항은 안 알려줬어요. 그럼 a 베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즉 이렇게 식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나는 요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는 걸 알잖아요. 두근이니까. 그럼 a 배의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7 빼기 4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a 어떻게 찾나요? 가 아니라 f1이 2라고 했으니까 1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2a 빼기 4가 2여야 돼. 2a는 마이너스 2니까 a가 마이너스 1이었다. 최종 fx는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7 빼기 4였고 f 빼기 2 구하라고 한 거죠. 마이너스 4 빼기 8 빼기 7 빼기 4니까 11 빼기 4 하시면 정답은 뭐 잘못했지? 잠시만요. 빼기 2a 빼기 4 2a가 빼기 6이었네요. 죄송합니다. a가 빼기 3이었죠. 그럼 여기 3배 될 거고 다시 f 빼기 2 구하라고 했으니까 빼기 3배의 4 빼기 8 빼기 7 더 빼기 4니까 빼기 15 빼기 11 33에서 4를 빼시면 29가 나오겠네요. 82번이고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5겠네요. 2차식 p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2로 시작하고요. 알파와 베타를 넣었을 때 뭐 관계가 있는가 보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제 여기에다가 규칙을 써주시면 되잖아. 근데 알파 넣었을 때 베타 나오고 베타 넣었을 때 알파 나온대. 모르겠거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라면 베타 대신에 3 마이너스 알파라고 해도 되고 알파 대신에 3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도 되는 거 맞죠? 즉 여기를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라고 놓으니까 3 빼기 x를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2배의 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게 저기 있었네요. 2x제곱 빼기 6x 빼기 5 더하기 3 빼기 x니까 2x제곱 빼기 7x 빼기 2라고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네, 켈레그는 제가 풀 문제는 딱히 없어 보이고 다만 요거 좀 알고 있자고 했었어. 무리수 형태의 켈레근이 나오려면 개수가 유리수여야 돼. 복소수 형태, 즉 허수 형태의 켈레근이 나오려면 개수가 실수여야 돼. 반대로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 알려주면 나머지 한 근 추론할 수 있어야 되고 실수다 라고 줬을 때 한 근 알려주면 나머지 한 근 추론할 수 있으셔야 돼. 네, 2차 함수고요. 두 교점의 x좌표가 빼기 1이랑 3이래요. 그러면은 뭐 x
그러니까 얘는 뭐 어려워서가 아니라 중요해서 바로 이렇게 쓰고 최고창의 개수 1인 거 확인했으면 얘가 제잖아요. 전개하시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라는 이차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표현이 나왔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두 근의 차라고 바로 정리를 해버리자. 무슨 뜻이냐면 이차함수랑 x축 사이의 교점을 찾아봐 라고 할 때는 얘가 두 근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fx라는 2차, y는 fx라는 2차 함수랑 x축의 두 교점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fx는 0이다. 2차 함수랑 x축의 교점에 두 x좌표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건 알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 거리잖아. 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베타 빼기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즉 이제부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두 근의 차이라고 부를게. 그러면 두 근이 여기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니까 차이는 1이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네, 얘는 또 반대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두 근의 차라고 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2배의 x-1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2처럼 보시면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겠죠? 최고창의 개수가 2니까요. 근데 대칭축이 1인 걸 안다면 선 대칭성을 또 활용해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거리가 4라는 건 둘둘 차이 나게 만든다는 거니까 여기가 3,0일 거고 여기가 빼기 1,0이겠죠. 즉 나는 이 두 점의 좌표를 아니까 이게 결국엔 2배의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을 전개한 거라는 걸 알아. 그럼 2x제곱 빼기 4x 빼기 6이라고 하시면 a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네, 5번이고요. 25a랑 35b가 같대요. 그럼 여기를 2k, k가 있었으니까요. 뭐 2t, 0이라고 잡고 내가 얘를 빼기 3t, 0이라고 잡아도 된다는 거지. 2대 3이, 그러니까 5a 대 5b는 3대 2 비율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fx는 0의 두 근의 합, 아까 나왔던 얘기다, 그치? 근데 일단 내가 fx의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최고차항의 개수 몰라. a배의 x 더하기 3t, x 빼기 2t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0 되는 두 근의 합이, 그러니까 이게 하는 두 근은 빼기 3t랑 2t잖아요. 근데 두 근의 합이 빼기 1에. 즉 얘네 둘 더한 빼기 t가 빼기 1에. t는 2라는 소리네. 즉 이 점의 좌표가 빼기 6,0이었고 4,0이었다는 뜻이네. 그럼 fx의 식을 다음과 같이 다시 써볼게. fx는 a배의 x 더하기 6 x 빼기 4.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고, fx는 0이다의 두 근이 결국에는 빼기 6이랑 4였잖아요. 근데 f2x 더하기 k는 0이다의 두 근을 내가 a와 b라고 잡아보자고. 그러면 여기에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잖아. 2a 더하기 k가 빼기 6이고 2b 더하기 k가 4, 이런 식으로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때 a 더하기 b를 알려줬거든요. 두 근의 합이 3이라고. 그러면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2k 한 게 빼기 2라는 뜻인 거잖아. 그러면 6 더하기 2k가 빼기 2이려면 k는 빼기 4면 되겠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요거 문제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앞에서 저희가 이 영상 앞에서 요거 합 구하는 거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아니라 이 얘기들. 요 얘기들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같이 연계해서 이 문제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근데 사실 우리가 맨날 푸는 문제들이랑 좀 비슷해. 실수 n값에 관계없이 뭐 중근을 갖는다랑 같은 거 아닌가요? 얘가 x축에 접하려면 이거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되잖아. 중근을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같은 문제라고 보고 뭐 상이긴 하지만 저희는 풀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b가 0일 거야. 그러면은 빼기 2ak 더하기 a제곱 빼기 4k 빼기 b가 0이라는 거고요. k 값에 관계없이 0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분류를 해놓으면 빼기 2a 빼기 4 a제곱 빼기 b. 그러려면 a는 마이너스 2여야 되고 b는 4면 되겠다. 둘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사실 m값에 관계없이 뭐 중근을 갖는다랑 똑같더라. 그게 또 되려면 x축에 접한다 봤을 때 판별식 d가 0인 거죠. 또 접한다 판별식 d가 0이다. 중근을 갖는다. 완전 제곱식이다. 네, 15번이고요. 이게 저희가 이차 함수를 평행 이동하는 거를 뭐 2학기 이후부터는 좀 또 다르게 배울 텐데 아직은 우리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써놓을게. 주어진 이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2, 빼기 4였어. 그런데 내가 이 2차 함수를 왼쪽으로 한 칸, 위로 2칸 올리라고 하는 거 맞죠?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옮겨지겠냐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야. 평행이동. 2, 빼기 4를 왼쪽으로 한 칸, 위로 2칸 올리면 1, 빼기 6으로 빼기 2로 가게 되는 거 맞죠? 빼기 2로 가게 되는 거 맞죠? 1 넣어보시면 빼기 3이니까 꼭지점이 주어진 식보다는 위에 있어야겠네. 뭐 여기쯤에 있어야겠네. 1, 빼기 2. 근데 꼭지점의 좌표가 1, 빼기 2니까 식은 y는 x-1의 제곱 빼기 2다.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을 구하셔도 돼요. 근데 얘가 mx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맞는데 그럼 이제 본론 평행 이동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좀 골라봤고요. 할 줄 아신다면 뭐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랑 y는 m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맞는데 즉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꼭지점의 좌표 1, 빼기 2인 직선이랑 기울기가 mx인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두 점을 알파, 그러니까 PQ라고 했을 때 PQ의 x좌표 합이 1이래. 얘가 알파, 뭐식이고 얘가 베타, 뭐식이라고 하면은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알파랑 베타는 뭐냐면 교점의 x좌표예요. 즉 x제곱 빼기 2x 빼기 1 요 이차함수 말하는 거야. 요거랑 mx랑 같다 하고 넘기시면 x제곱 빼기 m 플러스 2x 빼기 1은 0이다의 두 근 알파와 베타 아닌가요? 이차함수랑 직선 사이의 두 교점의 x좌표의 합이 1이라는 건 두 2차식과 직선 같다 하고 넘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1이라는 거야. 그럼 m 플러스 2가 1이면 되겠네요. m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16번이고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fx가 있고 알파, 베타에서 만난대. 그러면 나는 fx의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x-알파, x-베타. 그리고 두 직선 과의 교점이 알파, 0, 감마, fr이래. f 감마래. 베타 빼기 감마가 1이고요. 즉 이 간격이 1이고 감마 빼기 알파가 4래. 베타 빼기 알파는 5겠죠? g0가 빼기 3이래. 0, 빼기 3을 지난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fx는 다음과 같아. 그리고 내가 gx를 잘 모르겠단 말이야. 기울기도 모르잖아. 근데 내가 알파, 0을 지난다는 걸 아니까 m배의 x-알파라고 식을 세울게. 다시 y는 m x-알파라고 세우면 알파, 0 지나고 기울기가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m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그랬는데 이제 보자. 얘네 둘의 교점이 알파랑 감마래. 즉 x-알파, x-베타라는 2차 함수랑 x-알파의 m배 한 거. 두 근이 알파와 감마래.
그럼 뭐 넘기시면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일 거고요.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m은 0이다.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알파와 감마를 두 근으로 가지려면 감마랑 베타 더하기 m이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베타 빼기 감마가 1인 거 문제에서 알려줬어. 그러면 m 값은 마이너스 1이어야겠네. 뭐 한 거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구한 거야. 그런데 0, 마이너스 3을 지난다. 0 대입해 보시면 알파가 될 거야. 3이. 마이너스 3이. 즉 알파는 마이너스 3이었다는 거네.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었다는 거다. 그럼 이제 다 했네요. 4차이 나니까 감마는 1이고 베타는 2겠네. f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0이죠. f0 구하라는 거였네. f0는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되죠. 다시 fx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니까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2 이렇게씩 세울 건데 f0 구하라고 했고요. 정답은 마이너스 6 1번이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뭐 좀 제가 굳이 강조를 하자면 이쪽이 중요하지 않았나. fx를 이렇게씩 세우고 gx도 모르더라도 씩 세우면 결국에는 기울기랑 알파를 구할 수가 있었다. 18번은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래. 적어도 보면 이제 우리가 뒷단원에선 여사건을 떠올리는데 이거 상황을 국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한 점이나 두 점에서 만나면 되는 거 맞죠? 즉 만나기만 하면 된다. 만난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판별식 d가 0 이상이다를 떠올려 달라는 거죠. 그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가 x 빼기 3이랑 같다 하고 넘기시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 플러스 3은 0이다가 될 건데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돼. 4분의 d로 접근을 하시면 1의 제곱 빼기 k 빼기 3이 될 건데 그게 0 이상이어야 되는데 즉 k는 마이너스 2 이하여야 되고요.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21번이고요. 모의고사 문제에서 풀었던 거랑 좀 비슷할 텐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fx가 x축에 접해야 되는데 얘는 0의 판별식 d가 0이어야 되는 거 맞죠? 계산해 보시면 a제곱 더하기 4b가 0이다. 즉 기억은 맞는 얘기.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얘네 둘이 교점이 3, 4분면이랑 4, 4분면에서 맞는데 바꿔 말하면 두 근의 교점의 x좌표 알파와 베타라고 해볼게. 알파와 베타는 부호 반대야. 즉 둘 곱한 게 음수라고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 그럼 알파와 베타를 어떻게 구하느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2차 함수랑 cx 더하기 d라는 직선이 만난다 라고 놨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교점의 x좌표다. 그럼 x제곱 빼기 a 마이너스 cx 더하기 d 빼기 b는 0이다 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두 근의 곱이 음수일 거야. 즉 1분의 d 빼기 b, d 빼기 b가 음수일 거야. 지금 문제에서 니은을 보시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d가 0보다 작네. a제곱은요 마이너스 4b랑 같은 거 맞지? 기억에 따르면. 즉 여기에서 4분의 a제곱 대신에 빼기 b 더하기 d가 0보다 작냐는 질문으로 고쳐도 된다는 거야. 맞니? 네, 근데 제가 지금 d 빼기 b를 구했죠. 여기에서 b 빼기 d는 뭐 같은 식이죠. 빼기 b 더하기 d는 0보다 작냐, 빼기 b 더하기 d는 0보다 작다. 네, 그리고요. 뭐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는 건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a-c의 제곱 빼기 4배의 d 빼기 b 판별식인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려면 판별식 d가 양수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a제곱 빼기 2ac 더하기 c제곱 빼기 4d 더하기 4b가 될 건데
a제곱 더하기 4b가 0이니까 얘랑 얘랑 사라지겠네. 즉 c제곱 빼기 2ac 더하기 빼기 4d가 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인데 얘는 0보다 크다 라고 해야 되죠. 커야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가지니까. 네, 틀렸고요.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26번이고요. 얘도 뭐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는데, 그러니까 아까 문제랑 똑같다는 거야. 여기서 항상 접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제곱 빼기 2a 더하기 3이라는 애가 mx 더하기 n에 접한대. 넘겨보시면 x제곱 빼기 2a 더하기 mx 더하기 a제곱 빼기 2a 더하기 3 빼기 n은 0이다 라는 거잖아요. 얘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은 4a 제곱 더하기 4am 더하기 m제곱 빼기 4a 제곱 더하기 8a 빼기 12 더하기 4n은 0이라는 거예요. 판별식. 그러면 이제 4a 제곱이 소거될 거고요. 나머지는 소거가 안 되네. 근데 얘가 a의 값에 관계없이래. 그럼 a 있는 애들이 얘랑 얘네요. 그러면은 4m 더하기 2가 될 거고, 나머지 m 제곱 빼기 12 더하기 4n이 0이어야 돼. 마무리. m 값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4n 더하기 4분의 1 빼기 12. 너무 이상한데? 4분의 48, 47. 얘네 둘이 같아야 돼. n 값은 16분의 47. 계산을 잘못했는데. 잠시만요. a를 잘못 묶었네요. 죄송합니다. 얘랑 얘를 a로 묶으시면 4m 더하기 8이 되네요. 네, 그럼 m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4 빼기 12, 4n 빼기 8도 0 돼야 돼. n 값은 2고요. 둘 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네,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여러분들이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문항은 얘는 사실 몇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고, 요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 번 풀었던 문제기도 하고요. 이것도 좀 난해하셨을 것 같은데 고민해 보셔라. 이런 문제들을 잘 푸시는 게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지름길이다 정도. 네, 잘 정리해 보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